네,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필드의 토크쇼 필키즈가 1학기에 이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은 김영찬, 이정익입니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대학원 진학과 생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과정 진행 중이신 김현일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드 9기 10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 수료하고 이제 졸업 예정 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지금 다니고 계신 랩실에서의 역할 그리고 랩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생산 및 물류 정보 시스템 연구실에서 랩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제조, 생산,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시스템 최적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하는데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학부를 끝마치고 석사를 진학할 때에는 일단 전공의 깊이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여전하게 느꼈던 거는 전공의 깊이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꼈고 대학원 가서 전공의 깊이를 채워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석사를 끝마치고 박사를 진학할 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사는 이제 2년을 하면 어떻게든 졸업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박사는 졸업의 기한이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하기 나름이고 제가 봤을 때는 12년 동안 졸업을 못 하신 분들도 봤고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박사를 진학해야 되는 시점에서 쉽게 결정을 했었던 거는 지도 교수님께서 되게 좋다. 네, 그 다음에 그쪽에 가면 내가 더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라도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원 생활을 박사 과정까지 오래 하셨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신 만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는 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왜 안 가냐라고 물어보면은 차라리 그 기간에 나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빨리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데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다들 20대시고 한 40년을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학사 가지고 과연 우리가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학사 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대학원은 되게 필요한 건데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우선 잃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면 저는 좀 건강이 되게 조금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마다 다르지만 저는 한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자고 어떨 때는 뭐 몇 날 며칠을 밤새는 경우도 사실은 허다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회복이 더디다. 그 다음에 조금 잠을 잘 못 자서 이제 건강 관리가 조금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얻는 거가 사실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인 사고가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보고서를 써야 되고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면 사실은 프로젝트를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논리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글을 쓰는 게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미래의 확장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예를 들면 이제 박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거는 상당한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를 끝마치고 어디에 갈 건가 되게 자율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사실은 다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학사 대비 제가 박사를 졸업했을 때
기업에 가고 싶으면 어떤 기업이나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자신감도 있고요. 그런 상당한 자율성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연구 분야가 되게 다양하신 걸로 아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도메인이 넓기 때문에 저 또한 조금 되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기본 축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고요. 다양한 도메인에서 최적화를 했는데 볼트 산업에서도 최적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랑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반도체나 TFT, LCD 공정에서의 생산 스케줄링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볼트 산업은 이제 산학 현대자동차 기업이랑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역설적인 게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뭐 AI 이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곤 있지만 현업에 나가보면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서 배웠던 거랑 그 다음에 학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이야기들이랑 현업에서의 그런 괴리감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제 연구 분야를 한 키워드로 말을 하라고 하면은 결국은 최적화이지 않을까. 네, 최적화이지 않을까. 그만큼 최적화라는 게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연구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연구라는 걸 진행할 때 뭐 사람 간의 뭐 소통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지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소통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결국은 최적화를 해서 냈다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최적화한 솔루션을 가지고 결국은 고객사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최적화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 최적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쓰기, 논리적인 사고도 되게 필요하고 그 고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친화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대이긴 하지만 기계공학이나 뭐 신소재 이런 분야랑은 달리 유연성도 갖춰야 되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는 조금 더 많은 거를 조금 요구하는 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학부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 분석이나 최적화를 꼭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최적화 기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크게 학생분들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최적화 기법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나머지는 데이터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빅데이터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최적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LP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리적 모델링을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 휴리스틱, 그러니까 수리 모형은 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이내에 괜찮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휴리스틱을 개발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코딩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최적화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벌이는 하고 산다 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여쭤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으며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공학적으로 어떤 역량을 펼치실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생소한 문제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사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는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 나올 텐데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재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정의 능력이고요. 산업공학에서 말하는 문제 정의 능력이고 그 전기차 폐배터리를 어떻게 회수할 건가 결국은 네트워크 디자인이죠.
어떻게 회수할 건가, 그 네트워크 디자인을 설계하는 문제 있고요. 회수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결국은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그러면 리사이클링 하는 거는 어떻게 분해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최적화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분해하고 어떻게 다시 활용할 건가, 재제조할 건가, 그 안에서도 최적화 기법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대학원 진학의 보람을 느꼈을 것 같은데,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진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꼭 대학원에 와야 한다 라는 인재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도 되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꼼꼼함인 것 같습니다. 석사 들어오는 친구들은 결국은 대학교를 마친 거잖아요. 대학교를 마쳤다라는 거는 적어도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일을 100% 해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꼼꼼하지 못하면 일을 같이 하기가 어렵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강하고요. 이게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도 꼼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상사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꼼꼼함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한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에 가면 뭐 액티브하면서도 워라밸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액티브하게 하면서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면은 동일 시간 대비 좀 더 좋은 아웃풋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학부생이 대부분인데 이제 진학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학부생 레벨에서 준비할 수 있는 뭐 공부 방향이라던가 좀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활동이라고 하면은 랩실 인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랩실 인턴에서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갈려나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진학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은 진학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든 연구실이 갈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요. 월급을 적게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 지식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학부생을 내실 있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대학원 생활은 무난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원에 오는데 기초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로 오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도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초를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진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토크쇼를 보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진학과 관련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진학 주위에서 많이 진학 관련해서 조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진학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태도, 그리고 자세, 마인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인 것 같고요, 자세인 것 같고, 일을 할 때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에 가든 10%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무난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든 기업을 가든 저는 그 10% 안에 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그 10% 이내에 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원에 갔을 때 막막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근거를 조금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 동안 아니면 석사를 하시는 동안, 박사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갖출 수 있는 근거, 자신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나는 이거를 잘해요, 저거를 잘해요 라고 100번 말을 한들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 면접관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인 자료가 되질 못합니다. 근데 석사나 박사를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논문 한 편, 좋은 논문 한 편, 상위 1%에 속하는 논문 한 편, SCI 논문 한 편,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석사 박사를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상위 1%에 속하는 저널을 3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쓰면서 내가 아무리 저는 이거를 잘해요, 코딩을 잘해요, 뭐 모델링을 잘해요 이런 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논문 3편 가지고 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 네, 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든 기업에 나가시든 논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객관적인 누가 봐도 뭘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여러분들만의 근거를 조금 많이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퀴즈를 맞춰주시면 네. 간단한 상품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퀴즈. 예스. 문제 나갑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600명의 산업공학도가 함께한 대학생 산업공학도의 모임 이름과 현재 활동 중인 기수는 무엇일까요? 이름은 필드이고요. 기수는 16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일 선배님과 함께한 토크쇼였는데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오늘 큰 도움 주신 김현일 선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